어릴 적 나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아주 어릴 적까지는 언니가 있었어요. 자매보호소 앞마당에서 함께 뛰놀던 기억, 그리고 서로의 목에 걸어주던 작은 펜던트. 반쪽짜리 모양이라 두 개가 맞춰져야만 완성되는 장난감 같은 보석이었죠. 하지만 10살 무렵 우리는 서로 다른 길로 보내졌어요. 언니와 헤어진 날 내 반쪽 펜던트만이 손에 남았어요. 그 뒤로 나는 늘 그것을 주머니 깊숙이 넣고 다녔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될까 하는 막연한 희망 때문이었어요. 10살 무렵 한 가정에 입양되었지만 그 집은 오래도록 내게 따뜻하지 않았어요. 결국 20살이 되기도 전에 집을 떠나야 했어요. 성과 주소가 바뀌어도 내 안에 남은 건 외로움뿐이었어요.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 일찍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였을까요? 웃어야 할 때 웃는 법, 상처를 감추는 법을 누구보다 빨리 배웠어요. 퇴근길엔 발소리를 죽였고 화장실 거울 앞에서는 립스틱을 덧바르는 대신 눈물을 삼켰어요. 거울 속 내가 괜찮아라고 속삭이면 나는 억지로라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살아온 이름 할인이었어요. 그날 밤 친구가 내 팔을 끌며 말했어요. 할인아, 우리 오늘 클럽 가보자. 딱 1시간만, 응? 나는 난처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친구는 놓아주지 않았어요. 맨날 회사랑 집만 오가잖아. 이번엔 진짜 재밌을 거야. 나 혼자 가면 서운하다.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어요. 클럽이라니. 내겐 텔레비전 속 장면 같은 낯선 세계였어요. 그런데 마음 한켠이 묘하게 두근거렸어요. 한 번쯤은 나도 즐겨보고 싶다는 낯선 호기심이 일었던 거예요. 문이 열리자 순간 공기가 바뀌었어요. 바깥의 습한 밤 공기 대신 안쪽은 네온빛과 열기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비트가 바닥을 울렸고 진동이 발끝에서 올라와 가슴까지 파고들었어요. 붉고 푸른 조명이 교차하며 춤추는 사람들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어요. 누군가는 팔을 높이 흔들며 소리쳤고 누군가는 서로의 어깨에 매달린 채 웃음을 터뜨렸어요. 술잔이 번쩍이며 부딪혔고 향수와 땀 냄새가 뒤섞여 공기 속에 무겁게 퍼졌어요. 나는 얼떨떨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눈은 현란한 조명을 좇고 귀는 끝없이 몰아치는 음악에 휘둘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낯선 세계 앞에서 숨이 가빠왔어요. 그때였어요. 옆에서 튀어나온 팔꿈치에 어깨가 세게 부딪혔어요. 술잔을 든 남자가 휘청이며 내 쪽으로 기울었고 차가운 액체가 손등에 튀었어요. 죄송! 말은 그렇게 했지만 술에 취한 눈빛은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내가 몸을 움츠리려는 순간 조심 좀 하시죠. 낮은 목소리가 끼어들었어요. 그의 손이 자연스럽게 내 몸을 앞으로 이끌며 거리를 벌려줬어요. 그는 내 옆으로 다가와 어깨를 기울였고 취객과 나 사이에 벽처럼 서 있었어요. 취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른 쪽으로 흘러갔어요. 그제야 나는 짧게 숨을 내쉴 수 있었어요.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사실 이런 곳은 처음이라 좀 어색하네요. 내 말에 그는 살짝 웃었어요. 어쩐지 지금 모습이 이곳이랑 잘 어울리지 않네요. 웃음 속엔 놀림이 없었고 오히려 지친 듯한 따뜻함이 배어 있었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본 뒤 가까운 테이블을 가리켰어요. 잠깐 앉으시죠. 서 있으면 금방 지쳐요.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따라가 앉았어요. 시끄러운 음악과 번쩍이는 조명 속이었지만 테이블에 앉자 조금은 숨통이 트였어요. 그는 내 앞에 자리를 잡게 하고 밭 쪽으로 걸어갔어요. 잠시 뒤 맥주 2잔을 들고 와서는 하나를 내 앞으로 밀어놓았어요. 부담 갖지 마세요. 마시고 싶지 않으시면 그냥 두셔도 돼요. 나는 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화가 길게 이어진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묘하게도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어요.
낯선 공간에서 낯선 남자와 나누는 조용한 몇 분이 이상하게도 오래 기억될 것만 같았어요. 뒷문이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한꺼번에 들이쳤어요. 눈부시던 조명과 귀를 울리던 비트가 단숨에 멀어졌어요. 우진은 내 손목을 잡은 채 웃으며 말했어요. 뛰어요. 네. 대답할 틈도 없이 발이 움직였어요. 낯선 손길, 골목을 가르는 바람, 젖은 바닥에 튀는 물방울. 모든 게 정신없이 뒤섞였어요. 숨이 차올랐지만 이상하게 웃음이 났어요. 지금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그 한가운데에 내가 있었어요. 한참을 달린 끝에 붉은 천막이 눈앞에 나타났어요. 포장마차. 김이 피어오르는 국물 냄새가 허기를 건드렸어요. 우리 우동 먹을래요? 우진이 헐떡이며 웃었어요. 그 미소가 그 순간만큼은 따뜻한 불빛보다 더 선명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곧 뜨거운 우동 그릇이 우리 앞에 놓였어요. 사실 이런데 처음이에요. 친구가 억지로 끌고 와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내 말에 우진은 젓가락으로 면을 후루룩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요. 친구들이 억지로 끌고 와서 사실 이런데 잘 못 버텨요. 그냥 시끄럽기만 하잖아요. 나는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내 속마음을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을 만난 게 이상했어요. 국물을 한 모금 떠먹자 몸이 풀리는 것처럼 마음도 서서히 내려앉았어요. 그의 말투는 과장되지 않았고 표정은 억지스럽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우동 한 그릇을 사이에 두고 오래 이야기를 나눴어요. 별것 아닌 대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퇴근길마다 함께 걸었고 늦은 밤엔 전화를 붙잡고 한참을 웃었어요. 평범한 일상도 우진과 함께라면 특별했어요. 회사 앞에서 몰래 기다렸다가 나를 놀라게 하던 순간, 추운 날 내 손을 꼭 잡아주던 따뜻한 감촉, 사소한 농담에 동시에 웃음을 터뜨리던 밤들까지 모든 게 새로웠어요. 시간은 조용히 흘렀고 계절은 어느새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나는 매일 조금씩 더 우진에게 마음을 내어주고 있었어요. 외롭다는 말을 굳이 꺼내지 않아도 그는 이미 내 빈틈을 알아차리고 다독여줬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어느 순간 나는 알게 되었어요. 이 사람이라면 내 모든 걸 주어도 괜찮겠다. 어느 날 우진이 불쑥 물었어요. 이번 주말 우리 잠깐 떠날까? 어디로? 제주도. 바다 보러 가자. 나는 고민할 틈도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좋아. 그렇게 우리는 가볍게 짐을 챙겨 공항으로 향했어요. 비행기 창가에 앉아 내려다본 바다는 새파랗게 빛났고 내 심장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바다는 잔잔히 출렁였고 펜션 창 너머 풍경은 낯설 만큼 평화로웠어요. 낡았지만 따뜻한 방, 바람에 흔들리는 커튼, 그리고 옆에 있는 우진. 그 순간 나는 단순히 알았어요. 오늘 나는 그에게 내 마음과 내 몸을 모두 맡기게 되겠구나. 우진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떨려? 조금은. 괜찮아. 천천히 할게. 그의 손길은 조급하지 않았지만 점점 깊어졌어요. 입술이 닿자 오래 잠들어 있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났어요. 그의 숨결이 목선을 따라 흘러내릴 때마다 온몸이 전율처럼 떨렸고 시트 위에서 체온이 겹쳐질수록 세상은 점점 좁아졌어요. 방 안은 파도 소리와 우리의 숨소리로 가득했고 웃음과 속삭임이 뒤섞였어요. 처음이라 서툴렀지만 그 서툰마저 달콤하게 느껴졌어요. 다음 날 아침 바닷바람이 창문을 스쳤어요. 우리는 함께 해변을 걸었어요. 아무도 없는 모래사장에서 그는 내 손을 힘껏 잡아 올렸고 나는 모래 위에 눕다시피 그의 품에 안겼어요. 차가운 모래와 그의 따뜻한 온기가 겹쳐지는 순간 웃음이 터졌다가 금세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너무 행복해서 잃을까봐 두려워서. 돌아오는 차 안 차창은 금세 흐려졌고 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서로를 확인했어요. 좁은 공간은 오히려 더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나는 그를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고 그 순간 확신했어요. 내 마음은 이미 전부 그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며칠간의 여행 동안 우리는 오래된 연인 같으면서도 첫사랑처럼 서툴렀어요. 펜션의 침대 위에서는 서로의 체온을 탐색하듯 조심스럽게 다가갔다가 머뭇거림 끝에 결국 모든 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숨결과 심장이 얽혀들었고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라지는 감각 속에서 나는 더 깊이 스며들었어요. 바닷가 모래 위에서는 달빛 아래에 덮인 채 차갑고 거친 모래와 그의 뜨거운 온기가 극명하게 대비되며 내 몸을 감쌌어요. 파도 소리와 바람이 증인이 되었고 그 속에서 나는 웃다가 숨이 막히고 다시 그의 품에 파묻히며 내 마음까지 내어주었어요. 그 며칠은 단순한 휴가가 아니었어요. 나는 그와 함께할 때만 온전한 내가 되었고 그의 품에서야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하리나, 응? 내가 있어서 진짜 행복해. 나는 웃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나도 그래. 내 옆에 있으니까 더는 무섭지 않아. 세상에 혼자 남았다고 믿어왔던 나에게 우진은 기적처럼 다가온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에게 마음뿐 아니라 살아온 모든 고단한 시간까지 내어주고 싶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어떤 고통도 우리를 흔들 수 없었어요. 제주에서의 며칠은 꿈처럼 지나갔어요. 펜션 창으로 들어오던 햇살, 바닷가에서 불어오던 바람, 그리고 우진의 따뜻한 품까지 마치 환상 속에 잠시 머무른 듯 했어요. 하지만 휴가가 끝나자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우진은 여전히 다정했어요.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내 손을 잡아주던 순간 따뜻한 음료를 건네며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던 목소리, 길을 걸을 때 내 걸음에 맞춰 속도를 늦춰주던 배려까지. 그 모든 것이 내 마음을 흔들었어요. 사소한 순간들이 하나하나 감동처럼 쌓여갔고 나는 매일 그에게 더 깊이 빠져들었어요. 오늘 바람 괜찮아? 저녁은 먹었어? 그의 메시지는 늘 짧았지만 마지막엔 꼭 웃는 이모티콘이 따라왔어요. 나는 답장을 쓰기 전 잠깐 화면을 쓰다듬곤 했어요. 닿을 수 없는 것들을 어루만지는 버릇처럼. 퇴근 후 우리는 약속한 곳에서 만났어요. 가까운 카페 창가, 때로는 작은 공원 벤치. 특별할 것 없는 장소였지만 매일 우진을 볼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 세상 가장 행복한 약속이 되었어요. 기억나? 사진 찍을 만한 순간. 지금이야? 지금. 그날 찍힌 사진 속에 나는 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렸지만 웃는 얼굴은 낯설게 자연스러웠어요. 서툰 행복이었지만 그 체온만큼은 분명했어요. 우진은 늘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어요. 내가 힘들어 보이면 말없이 따뜻한 차를 건네줬고 어린 시절의 조각 같은 기억을 꺼내도 그는 담담히 그랬구나. 하고 받아줬어요. 그의 배려는 과장되지 않았고 나는 그 모든 순간이 감동적으로 다가왔어요. 물론 아주 가끔은 설명하기 힘든 순간이 스치기도 했어요. 전화를 받으면서 잠깐 자리를 피하거나 문득 낯설게 보이는 표정 같은 것들. 하지만 나는 애써 기억하지 않으려 했어요. 왜냐하면 우진이 내게 준 온기와 다정함이 너무도 크고 확실했으니까요. 믿고 싶었어요. 아니, 믿는 게 내 사랑의 방식이었어요. 나는 매일 조금씩 확신했어요. 아, 이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 함께해도 괜찮겠다. 외로움으로 무너져 있던 마음을 하나하나 세워주는 사람이 바로 우진이었으니까요. 퇴근길 갑자기 쏟아진 비에 우산도 없이 젖은 채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그곳에 우진이 서 있었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내 머리 위로 우산을 씌워주었어요. 하리나, 이렇게 비 맞으면 큰일 나.
젖은 블라우스는 몸에 달라붙어 온몸이 훤히 드러났고 나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우진은 잠시 시선을 피하다가 부드럽게 웃으며 내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어서 들어가자. 따뜻하게 해야 해. 집 안으로 들어서자 우진은 수건을 건네고 곧장 주방으로 향했어요. 잠시 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을 내 앞에 놓아주었고 옷장에서 편안한 옷을 꺼내와 내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거 먹어. 몸이 풀릴 거야. 국물의 온기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젖은 몸과 마음이 천천히 녹아내렸어요. 그 순간 나는 차마 숨길 수 없던 바람을 꺼내놓았어요. 우리 언젠가 작은 집에서 같이 살면 좋겠다. 아침마다 이렇게 챙겨주고 주말엔 여행도 가고 그치? 우진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눈을 피하지 않았지만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를 지었는데 그 웃음에는 알 수 없는 고민이 비쳤어요. 나는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그 순간의 따뜻함만 오래 간직하기로 했어요. 비 오는 주말 오후였어요. 전날까지 집에서 함께 웃고 함께 저녁을 만들며 알콩달콩 시간을 보냈기에 마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그런데 우진이 창밖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이렇게 집에만 있긴 아깝다. 드라이브 갈래?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빗소리에 묘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차창을 타고 흐르는 물길을 함께 바라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죠. 그렇게 우진은 차를 몰고 나를 데리러 왔고 우리는 비 내리는 거리를 나란히 달렸어요. 차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빗방울이 리듬을 타듯 창문을 두드렸어요. 추우면 말해. 히터 좀 더 올릴게. 그가 내 손을 잡으며 웃었어요. 작은 배려 하나에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러다 우진이 갓길에 차를 세웠어요. 커피 사올게. 따뜻한 걸로. 그는 우산을 챙겨 들고 내렸고 차 안에는 그의 체온만 남았어요. 나는 코끝이 간질거려 물티슈를 찾으려 조수석 서랍을 열었어요. 그 순간 얇은 사진 한 장이 툭 하고 떨어졌어요. 정장 차림의 우진, 그리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여자. 두 사람의 어깨는 맞닿아 있었고 환하게 웃는 얼굴은 부정할 수 없는 결혼 사진이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손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굳었고 심장이 낯선 고동을 쳤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다시 서랍 안쪽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그 짧은 순간에도 손이 부들부들 떨려 서랍을 닫는 소리마저 크게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할인아, 기다렸지? 따뜻한 라떼랑 내 건 우유. 우진의 어깨에는 빗방울이 맺혀 있었고 그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게 웃고 있었어요. 나는 떨림을 숨기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컵을 받았어요. 고마워. 딱 마시고 싶던 거야. 입술에 닿은 우유는 뜨거웠지만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대화는 평소처럼 이어졌지만 내 손가락은 컵을 감싼 채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우진은 우산을 씌워주며 함께 걸어주었어요. 그의 턱이 내 어깨에 닿았을 때 사진 속 웃음이 불쑥 떠올라 숨이 막혔어요. 나는 더 세게 안았어요. 들키지 않으려는 듯, 내 두려움까지 감추려는 듯. 집에 들어오자마자 불을 켜지 않고 방으로 들어와 침대에 앉았어요. 억눌렀던 감정이 무너져 내리듯 눈물이 터졌어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를 삼켰지만 울음은 멈추지 않았어요.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말하는 순간 모든 게 끝날까봐. 그날 밤 나는 오직 울음으로만 숨을 이어갔어요. 는 우진에게 따질 수 없었어요. 사랑했기 때문에. 그를 잃는 게 두려웠기 때문에.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결심했어요. 이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어요. 언젠가는 내가 떠나야 해요. 그래서 마지막일지 모르는 시간을 준비했어요. 숙소를 직접 고르고 맛집을 찾아 예약했고 작은 선물까지 챙겼어요. 그를 위해서라기보다 나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웃으며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억을 남기고 싶었으니까요.
우리는 속초로 떠났어요. 바다 앞에 서서 사진을 찍었고 시장 골목에서 꼬치를 나눠 먹었어요. 우진은 평소처럼 내 손을 잡아주었고 나는 그 손을 뿌리치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이어진 웃음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더 간절했어요. 저녁 무렵 작은 술집에 들어갔어요. 낡은 목재 테이블 위로 술잔이 부딪혔고 창밖에선 파도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술 기운이 천천히 올라올 즈음 나는 결국 꺼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우진아, 응? 나 알아버렸어. 너 결혼했지. 공기가 멈춘 듯 고요해졌어요. 우진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손에 쥔 잔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하리나, 미안해. 나 이혼할 거야. 진심이야. 너 아니면 안 돼. 조금만 기다려줄 수 없을까? 나는 고개를 저으려 했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눈물만이 대답처럼 흘러내렸어요. 그의 손이 내 손을 덮었고 떨림과 체온이 함께 전해졌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는 계속 말했어요. 안 돼요. 이제 그만해야 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크게 울리는 건 놓고 싶지 않다는 심장이었어요. 숙소에 들어왔을 때 방 안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어요. 노란 불빛 아래 우진이 나를 끌어안았어요. 나는 밀어내야 했어요. 하지마. 그렇게 말했지만 내 팔은 오히려 그의 등에 더 단단히 감겨 있었어요. 입술이 닿자 울음과 신음이 한꺼번에 섞여 나왔어요. 그의 숨결이 목선을 타고 번지자 다잡았던 결심이 무너졌어요. 머릿속에서는 수없이 안 돼요라고 외쳤지만 몸은 이미 그를 찾고 있었어요. 사랑이 죄책감을 이기고 있었어요. 우진의 손길은 처음엔 조심스러웠지만 곧 절박하게 바뀌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밀어내려던 힘은 어느새 그를 더 끌어안는 힘으로 바뀌었어요. 차갑던 방 안은 금세 뜨겁게 달아올랐고 파도 소리보다 거센 우리의 숨소리가 공간을 채웠어요. 하린, 응, 너 없으면 안 돼. 나도 그래. 눈물이 흘러내리면서도 나는 그를 놓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깊이 끌어안으며 사랑과 죄책감, 갈망과 두려움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걸 막지 못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오직 둘뿐이었고 나는 그에게 완전히 몸을 내어주었어요. 관계가 끝난 뒤에도 나는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물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었어요. 놓아야 한다는 절박함과 끝내놓지 못하는 갈망. 나는 그 모순을 안고 그의 품에 파묻힌 채 오래도록 울었어요. 새벽 무렵 우진이 내 눈가에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하리나 고마워. 나 반드시 지킬게. 나는 눈을 감았어요. 그 약속이 지켜질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믿고 싶었어요. 그를 사랑했으니까요. 우진은 늘 다정했지만 몇 달이 지나도록 그는 말뿐이었어요. 이혼할 거야. 그 약속은 여전히 허공에만 맴돌았어요. 나는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숨이 막혔어요. 이 관계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 아니면 나는 그저 잠깐 머무는 사람일 뿐일까? 질문은 점점 날카로워졌고 대답은 끝내 오지 않았어요. 대신 가슴만 더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그래도 무너지는 내일이 두려워 오늘은 억지로라도 웃어야 했어요. 그게 그를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느껴졌으니까. 며칠 뒤 회사에서였어요. 하린 씨 손님이 오셨는데요. 안내 데스크 직원의 말에 고개를 들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유리문 너머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단정한 차림, 담담한 눈빛. 그녀는 천천히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저는 우진의 아내예요. 순간 세상이 멎은 듯 고요해졌어요. 가슴이 무겁게 내려앉고 숨이 목구멍에서 막혀버렸어요. 세린의 목소리는 차갑게 방 안을 가르며 떨어졌어요. 나는 우진을 사랑하지 않아.
하지만 그렇다고 내 자리를 내줄 생각도 없어. 이혼은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뭘 원하든 상관없어.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고작 연애뿐이야. 아이 같은 건 절대 갖지 마.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숨이 막혀 고개를 숙인 채 손끝만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래, 결국 내 잘못이야. 내가 모든 걸 망가뜨린 거야. 눈물이 떨어져 테이블 위에 번지며 작은 원을 그렸어요. 그때 세린이 컵을 들어 올렸어요. 그녀의 손가락에서 은빛 반지가 번뜩였고 나는 본능처럼 숨이 막혔어요. 그 반지 물방울 모양의 작은 조각이 박힌 오래된 디자인. 너무 익숙했어요. 내가 잃어버린 펜던트와 똑같았으니까요. 가슴이 조여와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눈물이 차올라 시야가 흔들렸지만 그 반지만은 눈에서 떼지 못했어요. 결국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그 반지 어디서 난 거예요? 세린의 눈빛이 차갑게 바뀌었어요. 지금 그게 중요해. 이런 상황에서 감히 내 반지를 들먹여. 낮게 깔린 목소리엔 분노가 묻어 있었어요. 나는 변명도 못한 채 눈물을 흘렸어요. 그냥 너무 닮아 있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내 반쪽과 똑같이 닮아 있었기 때문에. 결국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어요. 안에서 꺼낸 것은 오래된 사진과 언제나 품고 다니던 펜던트 조각 하나. 나는 그것을 조심스레 탁자 위에 올려두었어요. 세린의 시선이 흔들렸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반지를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이게 뭐야? 낮게 중얼거린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을 흘린 채 고개를 숙였어요. 마지막 남은 숨을 짜내듯 펜던트를 내민 거였어요. 세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잠시 멈춰 서 있던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집어들었어요. 설마. 말은 부정이었지만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어요. 세상에 흔한 장난감일 수도 있잖아.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억지로 끼워 맞추는 거겠지. 그렇게 말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이미 반지를 빼내고 있었어요. 펜던트와 반지를 맞대자 찰칵 작은 금소금이 울리며 두 조각은 정확히 하나가 되었어요. 세린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어요. 숨은 거칠게 몰려왔고 눈가가 순식간에 젖었어요. 말도 안 돼. 이렇게 다시 만날 리가. 나는 눈물을 닦을 힘조차 없었어요. 그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언니 세린 언니. 세린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반지가 낀 손이 덜덜 떨렸어요. 할인 너였구나. 내가 그토록 찾던 동생이. 나는 몸을 떨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을 붙잡았어요. 언니 미안해. 몰라봤어. 이렇게 잘못된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다 끝내 부둥켜 안고 오열했어요. 세상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우리를 다시 이어줬지만 그 잔인함조차 막을 수 없는 피의 기억이 있었어요. 펜던트가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어린 시절의 약속과 눈물이 함께 되살아났어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방 안은 숨막힐 만큼 고요했어요. 나는 이제 끝내야 한다고 다짐했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고 사랑이 아무리 커도. 이건 죄라고 언니를 배신할 수는 없다고 수십 번 마음속에 새겼어요. 이젠 끝이에요. 이 남자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메시지를 보냈어요. 이제 그만 만나요. 휴대폰 불빛이 꺼진 뒤 방 안은 더 깊은 어둠에 잠겼어요.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지만 이 결심만큼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 앞에 서 있던 건 우진이었어요. 어깨는 빗물에 젖어 있었고 눈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할인아 제발 마지막으로 얘기만 하자. 나는 문을 닫으려 했지만 그의 손이 문틈을 막았어요.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이성이 소리쳤어요. 내가 받아주면 안 돼요.
언니의 남자예요. 하지만 눈앞의 우진은 너무도 간절했어요. 나는 끝내 문을 열었어요. 거실 불빛은 켜지지 않았어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고 우리는 말없이 마주 섰어요. 침묵이 길어질수록 심장은 더 크게 울렸어요. 우진이 먼저 다가왔어요. 그의 손길이 내 뺨을 감싸자 머릿속에서는 안 돼, 이제 이러면 안 돼. 라고 외쳤어요. 그러나 입술은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 마. 내 목소리는 약하게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 손가락은 그의 손목을 놓지 못했어요. 그의 입술이 닿자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터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지만 몸은 그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옷자락이 흘러내릴 때마다 공기는 더 뜨겁게 달아올랐고 침대는 우리의 숨결에 맞춰 미세하게 흔들렸어요. 나는 계속 속으로 외쳤어요. 안 돼요. 언니를 생각해야 해요. 더는 안 돼요. 그러나 심장은 반대로 울렸어요. 놓지 마. 마지막으로라도 이 사람을 갖고 싶어요. 가린. 그의 목소리가 거칠게 내 이름을 불렀어요. 우진아, 제발. 말은 거절이었지만 내 팔은 더 세게 그의 어깨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숨이 뒤엉키며 방 안이 파도처럼 요동쳤어요. 죄책감과 갈망이 한순간에 몸속을 파고들었고 나는 결국 그에게 완전히 몸을 내어주었어요. 이성이 울부짖어도 사랑은 더 큰 소리로 나를 집어삼켰어요. 밤은 길었고 우리는 끝내 서로를 놓지 못했어요. 울음과 신음이 섞여 방을 가득 채웠고 어둠은 그 모든 것을 덮어 숨겨주었어요. 모든 게 끝난 뒤 나는 그의 품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따뜻했던 눈빛, 떨리던 손길. 심장이 무너져 내리듯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사랑했지만 동시에 배신했어요. 나는 알았어요. 더는 여기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사랑을 붙들수록 언니의 삶과 나의 삶이 동시에 무너진다는 것을. 우진의 체온이 아직 남아있는 침대 위에서 나는 결심했어요. 나는 알았어요. 더는 여기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내가 사랑을 붙잡을수록 언니의 삶과 나의 삶이 동시에 무너진다는 걸. 이제 떠나야 해요. 더 이상 언니를 마주할 수 없어요. 아침이 밝자 나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가방을 챙겼고 문을 나설 때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더는 언니를 마주할 수 없었으니까요. 버스는 도시의 불빛을 멀리 두고 달렸어요. 창밖으로 밭과 산길이 이어졌고 작은 마을 하나가 눈앞에 다가왔어요. 사람들의 발자국이 잦아든 한적한 시골 마을. 나는 그곳에 내려섰어요. 낯선 곳에서의 삶은 단조로웠어요. 작은 잡화점 일을 도우며 하루를 시작했고 저녁이면 낡은 방 안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창문 너머 산등성을 바라봤어요.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버티게 해줬어요. 며칠이 지나자 마음속에 맴돌던 말들을 꺼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언니에게 편지를 썼어요. 언니, 많이 놀랐지. 그리고 많이 아팠지. 모든 게 내 잘못이야. 용서 못 받을 거 알아. 그래도 언니, 나 여기서 씩씩하게 지낼게. 걱정하지 마. 밥도 잘 먹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 언니가 나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으면 해. 내가 바라는 건 딱 하나야. 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언젠가 시간이 우리 상처를 조금은 덜어주면 다시 만나자. 그때는 울지 말고 웃으면서 꼭 안아줄게. 봉투를 봉할 때 손끝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내가 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마지막 용기, 그것이 편지였으니까요. 나는 그렇게 시골 마을에서 묵묵히 살아가기로 했어요. 그게 언니를 위한 길이고 동시에 내 죄를 조금이라도 덜어내는 방법이라고 믿었어요.